자, 이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뭔가 좀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구체적인 노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당과 함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갤럽에서 경선 선호 인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가 26, 정청래 후보가 19, 송영길 13, 의견 유보 41. 유보가 41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이제 그 압축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45, 정청래 24, 송영길 15, 유보 1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계열 정치인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숫자 나온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이제 좀 해석과 파악이 끝난 상태이고 그게 이제 그대로 숫자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집권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순리에 가까운 숫자이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존재 이유는 어쨌든 국정 운영의 뒷받침과 그다음에 정당의 기능으로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제 생각을 정리해 가고 있는, 뭐 굉장히 지금도 시끄럽습니다만 생각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게 숫자로 드러난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갤럽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공론장의 뭐 시각이나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보편 다수의 생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시기다.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뭐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가 누구를 민다 이런 것도 많고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좀 경론 양상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른 세상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가 잘한다, 뭐 김민석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붙지만 이제 그 실제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망하는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어느 한 딱 축이 꺾이지 않는 한은. 거기에다 또 최근에 또 검찰개혁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서 붙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차별점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다음 차별점을 무엇으로 두고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서 좀 관망세라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 그 상당히 그 당원들이 많이 있고,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호남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정당이고, 또 하나는 405060 세대가 어디를 지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주 전라 지역에서 김민석 34, 송영길 19, 정청래 23, 의견 유보 25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27, 송영길 9, 정청래 19, 인천 경기 김민석 27, 송영길 14, 정청래 17. 뭐 요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는 김민석 35, 송영길 10, 정청래 25, 그리고 50대는 김민석 30, 송영길 15, 정청래 28, 그리고 60대에서는 김민석 28, 송영길 17, 그리고 정청래 17, 70대에서는 김민석 25, 송영길 15, 정청래 17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20대에서는 김민석 13, 송영길 7, 그리고 정청래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세대별로는 어떻게 보세요? 세대별, 지역별.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김민석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라기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더 대통령이 말하자면 지원하는 후보로 인식되는 이 인식의 틀이 큰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갤럽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비교적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인데, 그렇죠. 저는 제 뭐 정치 별로 관심 없는 투표만 하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만났을 때 검찰 개혁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검찰 개혁은 이미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당면에서 뭐 갤럽 여론조사 요소들에서도 나오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과제야, 이렇게 지금 인식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경제 민생.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깃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당 대표를 이미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저거를 뭐 예를 들면 또 얘기하는 거지? 흘러간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정철회 대표가 자꾸만 이거를 얘기할수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쟁점도 본인도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폐지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이미 그럼 한 달 지나간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저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네.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남는 건 당대표까지 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을 치받냐 이런 이미지가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뭐 집권한 4년 차다 이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산화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이미지를 여당 내에서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정치 문법이나 순리에는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